네, 김영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남파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여쭤보고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글라스 끼신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 노출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자, 김 선생님,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게 어떤 것 같으십니까? 분석을 하신다면.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네.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또 철저한 그 준비하에 네, 네. 실행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 보면 독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독침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훈련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북한 계실 때. 그 사실 그 독침이나 독총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실제 그 평소에 훈련할 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나올 때만 또 특별히 임무를 수행할 때만 네. 가져다가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아, 그 사실은 독침이나 독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전달을 받고 예. 그 평소에는 독침과 독총과 비슷한 그런 그 어떤 흉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요. 비슷한 걸로요? 예, 실제로는 그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그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아, 그렇군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쉽게 이렇게 암살하고 그러는데 이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한 명이 잡고 앞에서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천을 덮었다 그러는데 좀 복잡한 방식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더욱 확실하게 아마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작전, 그런 어떤 임무 수행이라고 하게 되면 네네. 가장 중요한 게 확실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사전에 네. 그런 그 작전을 짜고 예. 충분한 연습을 하고 아마 그 실행에 옮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난파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암살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했을 걸로 보십니까? 아주 치밀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급작스럽게 한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치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라면 네네. 아마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정도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사람을 어떤 그 흉기로 찌르고 하는 그 부분은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기존에 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만 훈련을 하면 됩니다. 예, 예. 기존에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거는 네. 그 사건 현장, 그 작전 임무 수행 현장에 예. 도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예.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접근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예. 먼저 접근을 해서 현장을 다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아마 이번 사건도 당일날 가서 바로 실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히 하루 이틀 전 아니면 그보다 며칠 전에 가서 현장 답사를 다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아, 그렇습니까? 충분하게 아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국정원에서 이제 5년 정도에 걸쳐서 이게 준비가 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암살 지시가 내린 게 한 5년이 됐고 이게 스탠딩 오더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지령이라는데 예.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중요한 임무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수행할 때까지 이제 끝을 봐야 되니까. 예. 그런데 아마도 5년 전부터 했다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 당사자, 담당자는 그 사이에 몇 명이 바뀌었을 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전을 총괄하는 그 임무 수행을 총괄하는 지휘관들은 네. 바뀌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날 때까지 이제 해오지 않았겠느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베이징에서도 한번 실패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예.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들은 좀 공작원이랄까요? 이런 분들 좀 바뀌었을 수는 있겠네요, 그죠? 꼭 실패를 안 했더라도 네. 5년이라고 하는 과정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작원들은
뭐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네.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막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가 이 한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여성 한 명을. 예, 예. 근데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있었고 이름도 베트남 사람 이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신분을 조금 숨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아까 뭐 용의자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셨죠? 예, 예. 어떻습니까? 그런 건? 제 생각에는 가장 그 쉽게 그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네. 베트남 국적으로 세탁을 하는 거죠. 네. 세탁해서 이제 베트남 여권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베트남 여권을 아예 위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위조했을 수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뭐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은데 네. 베트남 현지인을 가서 고용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조금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훈련한 사람이 그렇죠. 더 나은데 예. 제3자를 고용한다는 건 좀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네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뭐 고용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그거를 갖다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이 CCTV 그림을 보고는 영상을 보고는 여장한 남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좀 공작을 하는 건가요? 위장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하죠. 여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여자가 남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제가 또 실제로 보니까 여장한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여자가 맞다면 네. 이렇게 골격이나 어떤 그 신체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한 상당히 그 훈련을 받은 그런 몸매가 아닌가. 딱 그런 보시면 생각이 그게 느껴지시는군요. 훈련 받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는 일본 같은 데서 보도가 이제 용의자가 다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보면은 공작원의 숙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임무를 수행하고도 실패하고도 이 끝에는 결말이 좋지 않게 나온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망했다는 이야기. 만약 사망했다면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네. 약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임무 수행한 다음에 바로 죽는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억울한 그렇습니까? 부분은 없고요. 네. 가급적이면- 김현희 사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예? 네, 김현희 예. 씨 때문에 그런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는 그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임무 수행 성공적으로 했으면 네. 성공적으로 또 마지막까지 철수를 해야 그게 네. 확실하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도망가다가 뭐 최악의 경우에 잡히게 됐다. 예. 그런 때는 죽어야 되겠죠. 네, 그런 때는 반드시 또 죽어야 된다는 그런 또 교육을 네. 상당히 받고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만 이번 전체적인 작전을 아마 정찰총국에서 지휘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조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찰총국의 그 2009년도에 네. 노동당 그 공작부서였던 작전부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5호실이 넘어갔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김현희가 속해 있던 부서가 35호실이고 네. 기존에는 이제 대외정보조사부였는데 예. 그 부서가 정찰총국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서가 실제 하는 임무 자체가 여인 암살, 테러 그 임무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정찰총국 산하에 있으니까 아마 정찰총국이 주도했다 예.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그 97년도에 그 우리 저 분당에서 있었던 이한영 피살 사건 때에는 네. 제가 소속돼 있던 그 사회문화부 네. 지금은 이제 문화교류국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 문화교류국 그 소속 공작원이 그 암살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기존의 35호실 네. 이쪽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문화교류국 소속의 공작원이 그렇게 했을 할 수 가능성도 있다? 네. 어느 정도는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말레이 김정남이 피살돼서 부검을 하고 있는 병원 주변에 북한 대사관 차량 4대가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김정남의 시신이 지금 있는 말레이시아 병원에 북한 대사관 차량 4대가 와 있다는 사실이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앞 번호판이 대사관 차들은 그 정해져 있는데 그게 28번이라고 합니다. 그게 북한 대사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병원 앞에 지금 북한 차량 4대가 와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무슨 긴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좀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베트남 국적 이제 세탁을 했던지 아니면 제3자를 뭐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과거처럼 엘리트 공작원들이 내려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조선족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직접이 아니라 뭐 탈북자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작하는 경우도 좀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박상학 씨 그 테러 미수 사건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북한에서 한번 도망간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실패해도 그만 성공해도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네. 크게 손해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공작 요원들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김정남을 김정은이 이렇게 암살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그런 추정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뭐 아직 확인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국정원에서 얘기했듯이 5년 전부터 네.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에 와서 아마 암살을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기가 가장 좋은 어떤 네. 그 시기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암살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또 암살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은밀성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뭐 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움직이는 거를 은밀히 포착해서 네. 그 사람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대가 어디에 가느냐,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아마도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 이제 김정남이 간 것이 아마 북한 정보 당국에 다 포착이 됐을 것이고 네. 기존부터 아마 이 작전을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김정남 동선을 아마 추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어떤 그 자기들이 임무 수행하기 좋은 예. 환경이 조성됐을 때 네. 했는데 그것이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미사일 발사하고 난 바로 다음에 또 김정일 생일을 바로 며칠 앞두고 예. 감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우연이지만 또 이 실행하는 어떤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김정은한테 가서 뭐 상당히 그 충성 경쟁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공항에서 네. 아침 일찍, 거의 대낮입니다. 아침 네. 환할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저는요. 그게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그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예. 가장 좋은 건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오히려 그 공항이라고 하는 게 약간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등산 밑이 어둡다고 예. 그 오히려 허점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아마 두 가지를 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